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저번에 생방송 때 제가 이제 종목 상담을 했죠. 이제 처음으로 해서 너무 이제 즐겁게 잘 했는데, 종목 상담 하다 보니까 어떤 분께서 제넥신을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넥신 오랜만에 들어봐서 봤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차트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자, 여기 보이시죠? 갑자기 이날 물어보셨는데, 제넥신이 갑자기, 이날이 딱 수요일이죠. 수요일 저녁에 물어보셨는데 그날 거의 뭐 12% 종가 마감을 했어요. 뭐 장중에 마이너스 16, 17%면 하락 VI가 적어도 막 한 번, 두 번은 걸렸을 법한 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데, 이날 왜 떨어졌니? 무슨 일이니? 뭐 괜찮던 제넥신이 왜 그래? 라고 봤더니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게 뭐였냐면, 코로나19 제넥신에서 나온 그 백신 임상 일상 결과를 뜯어보니까 유효성이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요게 한계가 좀 명확한 것 같더라 라고 해서 안 좋은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제넥신이 좀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제넥신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 요렇거든요. 요게 분명히 옛날에 코로나가 묻지 않았을 때의 제넥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때 한 뭐 6만원 좀 초반대, 이때 이제 시세였을 때 말이죠. 이때는 코로나랑 상관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넥신의 가치가, 오늘 제가 무슨 말 할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근데 이때 가치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때 코로나가 묻고 나서 7만원을 돌파를 하고 좀 빠지더니, 이때 이제 백신 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코로나 백신 기대감으로 미친듯이 올라요. 정말 미친듯이 오릅니다. 19만원까지 갔다가 빠져요. 빠져서 좀 잠잠한데, 이때 좀 네오이뮨텍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렇게 좀 주가가 들락날락했죠. 지금 네오이뮨텍도 상장이 완료돼서 이쪽 거품도 꺼졌는데, 자, 코로나가 사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구간에 이미 코로나는 좀 늦었어. 지금 다 맞고 있잖아. 근데 이제 일상 달려서 뭐 하겠다는 건데. 이때 이미 조금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이때 코로나 백신이 안 좋다라는 이슈로 지금 8만원까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다들 아시죠? 오히려 좋아. 그래서 오늘은 제넥신 오히려 좋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넥신은 제가 되게 좋은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오이뮨텍 상장하기 전에, IPO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제넥신에 관련돼서 미래에셋 이제 벤처랑 같이 좀 비교 분석을 하면서, 물론 미래에셋 벤처가 훨씬 많이 날아갔지만, 그래서 제넥신이 굉장히 알짜인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넥신이 뭐 정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바이오주는 분석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기술 수출을 하거나 이제 돈이 들어오거나 좀 이런 거 자금을 따라가면은 조금 더 양호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얘네가 2017년에 중국에다가 5.6억 달러 기술 수출을 진행을 했던 건이 있죠. 그리고 2018년도에도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지만 까놓고 보니까 다 제3자 유상증자거나 기관계 자금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뭔가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안 줬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HLB라든가 이런 바이오 회사들처럼 이제 주주들 대상으로 이렇게 자금을 하는 게 아니라 3자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관이 먼저 지분을 채가거나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던, 굉장히 기술력이 있고 실제로 자금이 수혈이 적극적으로 되는 그런 좋은 회사였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아까 말했다시피 코로나 이전에 이제 그런 상황들, 좋은 상황들에서 어느 정도 주가 밸류가 하단이 한 6만 원대로 봤으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버블이 있었죠. 제넥신이란 주가에 대한 거품이 있었잖아요. 백신 기대감 때문에. 근데 이제 걔가 무너져서 지금 주가가 확 무너진 건데, 지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백신을 빼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백신을 빼놓고 코로나 이후에 2020년 3월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일단은 거의 뭐 580억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요게 툴젠 관련된 거였습니다. 툴젠 지분을 이제 교환하고 매입을 해서 결국 제넥신이 툴젠 최대 주주로 이렇게 올라섰어요. 그럼 제넥신은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뭔가 몸집이 하나가 더 생겼던 거예요. 툴젠이라는 몸집이 하나가 더 생겼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 12월이니까 코로나 이후죠. 그때 미국의 터레캐피탈이랑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술 수출 계약건이, 기술 이전 계약건이 엄청 큰 게 하나 있었어요. 1조 7천억 달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에, 그러니까 올해 2월에도 또 뭐가 있었냐면,
1조 2천억 원 상당의 기술 수출 계약건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아까 말했던 미국의 터렛 캐피탈이 아니라 동남아 최대 제약사 칼베파르마 자회사의 이제 기술 수출 계약건이 있었죠. KG 바이오 이쪽에다가 이제 기술 수출을 했었던 그런 건이 있는데 이것도 규모가 또 상당하죠. 1조 2천억 원.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올해 초에 네오이뮨텍 상장이 있었죠. 네, 네오이뮨텍의 최대 주주가 제넥신이 맞죠. 그러니까 네오이뮨텍이 지금 시총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정도가 되죠. 네오이뮨텍이. 근데 지금 제넥신이 최대 주주로 올라 있는데 지분이 20%가 넘습니다. 21%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2000억에서 2500억 정도는 또 다시 제넥신의 몸집이 생긴 거죠. IPO 이후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제넥신이란 회사는 코로나 백신을 제외하고도 2020년 3월 이후에 또 다른 쪽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계속해서 창조해냈던 그런 회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말고도 다른 쪽에서도 샷을 많이 내고 있었던 회사가 맞아요. 코로나 백신에 묻혔지만. 그러면 제넥신을 한번 봐볼까요? 이번에 제넥신을 한번 봐볼게요. 자, 얘네는 뭐 바로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얘네가 최근에 이제 3월달 께 나왔는데 좀 돌렸어요. 지금 바이오 회사가 흑자로 돌렸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게 뭐 네오이뮨텍 IPO 관련돼서 일회성 비용이 있을 수도 있고 기술 수출 관련돼서도 그런 게 반영이 됐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역사를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얘네가 기술 수출을 워낙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돈을 버는 회사가 맞습니다. 기술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이게 슬슬 재무적으로 반영이 된 건데 이게 제넥신을 이제 제가 듣기로 제넥신 운영할 때 이게 1년에 이게 그 나머지 뭐 임상도 해야 되고 뭐 회사 운영해야 되고 막 요런 거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 300억 정도가 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1년에 300억을 써서 그 이상의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술 수출 같은 걸 해서. 근데 얘네를 보면 뭐 자본이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워낙 탄탄하다고. 지금 잉여금이 너무 많아요. 삼자유상증자 각 기관이 거의 뭐 개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막 지분 사는 거 보셨죠. 그런 것 때문에 결손금 있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 자본 잉여금이 너무 충분하게 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채도 뭐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뭐가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서 돈을 벌다 보니까 확실히 어떠세요? 다른 계정보다 지금 다른 때에 비해서 현금성 자산이 이번에 늘었죠. 그러니까 얘네가 또 그만큼 버틸 구간이 또 생긴 거예요. 그리고 흑자 전환을 했던 만큼 회사가 좀 돌리는 그런 구간인 겁니다. 백신을 제외를 하고서라도. 그리고 현금 흐름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갑자기 좋아지죠. 확실히 뭐 아직 1분기라서 연간을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확실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 확실하죠. 자, 그러면 제넥신이 재무적으로도 좋잖아. 근데 지금 코로나 백신 기대감 때문에 빵 빠진 거니까 코로나 백신을 제외하고 보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좀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좀 주의 깊게 제넥신에서 지켜봐야 될 게 투자 포인트들을 조금씩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로 어쨌든 화두에 오르고 있는 건 코로나 백신이니까 GX19N이라고 불리우는 요쪽 파이프라인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임상 1상 이후로 그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기대감이 지금 아예 없는 상태이지만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요게 이제 첫 번째 화두가 될 거고, 두 번째로 GXI7이라고 불리우는 코로나 치료제 라인이 있죠. 근데 이건 코로나 치료제 이전에 T세포 관련된 면역 항암제 이쪽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요쪽에 진짜 파이프라인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쪽 관련돼서 또 얼마만큼의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좋은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지 좀 요게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거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나머지 파이프라인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자궁경부암 쪽도 있을 거고 빈혈 치료제도 있고 성장 호르몬 쪽도 있고 뭐 툴젠 관련된 이슈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말고도 뭐 코로나 치료제 말고도 백신 치료제 이제 둘 다 같이 연구하는 거의 또 유일한 회사가 되고 있는데 이쪽 말고도 특히나 코로나 치료제는 꼭 치료제가 아니더라도 면역 항암제로서의 그 본질적인 가치는 훼손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서 투자 포인트는 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게 파이프라인이 계속 제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파이프라인이 진짜 많습니다. 얘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GXI7U가 일단 하나가 있고요. 제넥신 홈페이지 가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GX188E라고 불리우는 또 요쪽 라인이 하나가 또 있고,
이제 복잡하죠, 이런 거는. 근데 그만큼 진짜 얘네가 벌려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아까 성장 호르몬 쪽 말씀드렸던 뭐 GXH9, 뭐 GXG8 뭐 요런 것도 있고, 뭐 GX 이제 19에 이제 코로나 백신부터 시작해가지고 GX 이제 시리즈가 제넥신 시리즈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얘네가 백신 말고도 확실한 거는 파이프라인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다. 그리고 기술 수출이 실제로 엄청나게 잘 일어나는, 진짜 기술이 검증이 된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다. 요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 걸리는 게, 찌라시가 얼마 전에 하나 돌았거든요. 일주일이 좀 안 됐는데 6월 9일에 뭐 단독 보도다 이래가지고 뭐가 하나 나왔습니다. 야, 제넥신이 CB 발행한대, 전환사채 발행할 거래,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저거 백신 임상 뭐 3상 해야 되니까 1200억 정도 CB 뿌릴 거라던데, 너네 조심해야 될 걸,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요게 조금 계속 걸리고 있었거든요. 12 발행되면 아무래도 주가가 또 한 번 이제 상방으로 좀 못 뚫고 가는 좀 빵 이게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걸 걱정을 했는데, 제넥신이 또 요거를 전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홈페이지 딱 들어가니까 바로 팝업이 딱 떠요. 그래서 2021년 6월 9일 이데일리 보도건 이거 사실 공지한다. 그래서 우리 전환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 통해서 외부 통해서 대규모 자금 조달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주주분들 걱정 말아라. 그래서 코로나 백신은 자금 조달이 필요하긴 한데 요건 내부적으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너네 이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게 조금 걱정이 돼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어쨌든 돈을 어딘가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정말 좋은 그림으로 잘 될 건지. 근데 제가 하나 생각하고 있는 건, 정부에서 좀 지원을 좀 대대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넥신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백신 쪽에 이제 회사들에서 정부 지원금으로 수천억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넥신도 돈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그쪽 자금에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이래서 좀 해결이 나지 않을까. 근데 저게 만약에 이제 우려한 대로 전환사채나 뭐 유상증자나 좀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여기에서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결론을 좀 지어볼까요? 저는 제넥신이라는 회사가 코로나가 안 묻었을 때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 적정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좀 가격대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이제 평균 가격대가 뭐 이평선 관련돼서만 봐도 좀 이쪽이라는 건 사실 다들 이견이 없으시죠? 이쪽이 코로나가 묻기 전에 제넥신의 뭐 평균 가격대였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좀 봐도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쪽에 보면 뭐 58,000원, 뭐 9,000원, 뭐 이런 것부터 뭐 6만원, 뭐 그래서 6만원 정도로 코로나 백신이 묻기 전에 제넥신이 2019년도에 2020년도 아예 초에 뭐 극초에 그 정도 가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6만원을 잡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백신이 있고 난 이후에도 백신과 관련 없이 여러 건의 기술 수출이 있었죠. 뭐 2건, 3건 정도의 굵직한 건들이 있었고, 뭐 네오이민텍 관련된 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툴젠 관련된 건도 있었잖아요. 근데 뭐 네오이민텍만 봐도 뭐 저기에서 볼륨이 생긴 게 뭐 2,000에서 2,500억이라고 뭐 단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제넥신이 2조짜리 회사예요. 지금 2조짜리 회사니까 뭐 10% 정도가 올랐어. 그럼 뭐 66,000원이야. 뭐 툴젠이 뭐 거기에서 또 뭐 한 600억 정도인데 뭐 특허 관련된 가치까지 산정을 하면은 뭐 그래도 뭐 시가총액에서 제넥신에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진짜 아무리 못 잡아도 7에서 8만원은 그 이하 가격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거의 지금 뭐 바닥에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 걸리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제넥신 관련돼서 유상증자 찌라시가 돌더라. 근데 제넥신은 전면 부인을 하는데 요게 자금이 좀 긍정적으로 수혈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자금이 좀 부정적인 방법으로 뭐 CB라든가 유상증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을 때 한 차례 더 파동을 견딜 거 정도, 그 정도만 좀 리밸런싱 비중을 감안을 한다면 사실 지금도 이제 슬슬 좀 맛있어 보이거든요. 이제 슬슬 좀 계속 좀 손길이 가고 눈길이 가는 좀 그런 구간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뭐 여기에서 뭐 한 번 더 좀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좀 눈이 돌아가겠죠. 좀 그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적정한 가격대는 뭐 기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뭐 가격도 알 수가 없죠. 근데 사실 조금 거의 거품이 좀 많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사실 이제 백신 기대감은 시장에서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넥신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서 좀 오히려 좋은 그런 상황이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요즘 시장에 종목 진짜 없다고 살만한 거. 그래서 종목이 귀하다 귀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좀 여기서 돌리는 좀 정황을 뭐 지금처럼 조금 캐치를 하신다면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하면 요즘 시장에서 제넥신 정도면 지금 이 정도 흐름이면 선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악재를 조금 더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백신을 오히려 벗어버린다면 안내비 안철수를 벗으면 실적주로 엄청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제넥신도 코로나 백신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된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뭐 그 리스크는 확실히 남아 있는 거죠. 코로나 백신에 앞으로 얼만큼의 자금이 더 매몰 비용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그 자금을 어떤 식으로 충당을 할 것인가, 뭐 이러한 변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거를 벗는다라는 가정하에도 백신 가치를 벗어도 제넥신은 지금 충분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최근 시장 대비 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넥신에 관한 거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 제넥신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날이 밝았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인사이트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아시죠? 건강하시고 성투하세요.